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제가 미리 훑어봤는데, 와, 정말 충격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네, 그렇죠. 홍콩에서 발생한 그 대형 화재 사건인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한 공식 사망자 수랑 실제 희생자 수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런 아주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서요.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할 자료는 베테랑 언론인 리무양, 그리고 시사평론가 탕징 유한, 또 다른 언론인 웨이위가 각자 채널에서 아주 심층적으로 다룬 내용들인데요. 이분들 주장은 홍콩 당국의 공식 발표가 통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거네요. 한쪽에는 사망 159명, 실종 31명. 이게 정부의 공식 발표고, 다른 한쪽에는 희생자가 수천 명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지, 그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또 뭔지, 그리고 이 비극적인 사건 이면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맞냐 틀리냐 뭐 이런 논쟁을 넘어서는 문제죠. 왜 한 사회의 공식 발표가 이토록 신뢰를 잃게 됐는지, 그리고 재난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의혹의 출발점이 된 한 홍콩 현지 전문가의 통계 분석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분석에 따르면 실제 희생자 수는 공식 발표의 10배를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10배라니요? 아니 10배요. 일단 그럼 기준점이 되는 홍콩 정부의 공식 발표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죠. 총 7개 동에서 화재가 났고 159명이 사망, 31명이 실종. 네. 특히 홍타이각에서 82명, 홍창각에서 70명, 이렇게 건물별 사망자 수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했단 말이죠. 바로 그 구체적인 숫자 때문에 더 의심을 사는 겁니다. 시사평론가 탕진위원과 웨이위가 인용한 홍콩 전문가는 이 발표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요. 공학적 부패와 시스템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정교하게 조작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와, 새빨간 거짓말이라니. 정부 공식 발표를 이렇게까지 정면으로 반박하려면 정말 단단한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대체 뭘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분석은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에서 출발합니다. 우선 2021년 인구조사 기준으로 화재가 난 7개동의 총 등록 인구가 약 4,060명입니다. 4,060명이요? 그리고 화재 발생 시각이 평일 오후 2시 50분경이었죠. 평일 대낮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 있거나 외출했을 테니까 건물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이 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무려 60%에 달하는 곳입니다. 아, 그래서 전문가는 각 연령대의 재택률을 가중평균해서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노인은 한 90% 이상, 아동은 60%, 그리고 직장인은 20% 정도로 잡았을 때 이 지역의 평균 재택률이 약 58%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4,060명의 58%. 잠깐만요. 계산해보면 대략 2,366명이네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건물 외벽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아, 공사 인력도 있었겠군요. 네, 공사 인력이 있었고 또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방문간호 인력이나 사회복지사 같은 외부 방문객도 있었겠죠. 이런 외부 인원을 최소 250명으로 추산해서 더하면 화재 당시 건물 안에는 최소 2,616명이 갇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2,616명이요? 그럼 공식 사망자 159명을 이 숫자에 대입하면 사망률이 고작 6.08%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6.08%요. 아니, 7개동짜리 고층 건물이 동시에 불타는 그런 대참사에서 100명 중 94명이 살아나왔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의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6%라는 사망률은 역사상 다른 대형 화재 참사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거든요. 다른 사례가 있나요? 시사평론가 탕징위안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런던 그ren펠 타워 화재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죠. 그건 24층짜리 단일 건물 화재였는데도 사망률이 24%에 달했습니다. 타이베이나 브라질에서 있었던 유사한 고층 건물 화재는 사망률이 각각 31%, 33%까지 치솟았고요. 피교환이 더 이상하네요. 이번 홍콩 화재는 화재 등급 중 최고 위험 등급으로 정말 어지간해서는 발령되지 않는 5급 대화재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7개 동이 동시에 불탔고 화재 확산 속도나 지속 시간 모든 면에서 런던 화재보다 훨씬 심각했는데 어떻게 사망률이 런던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작은 마을 하나가 통째로 화염에 갇혔는데 대부분이 무사히 걸어 나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6%라는 숫자를 폐기하고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망률을 다시 추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다른 통계를 적용해 보는 거군요. 네. 유사한 대형 재난의 평균 사망률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30%입니다. 이 수치를 아까 계산했던 2,616명에 적용하면 예상 사망자는 약 784명이 됩니다. 784명이요? 만약 상황이 더 심각해서 최악의 경우인 사망률 50%를 적용하면 희생자는 1,308명에 이르게 되죠. 700명에서 1,300명이라. 공식 발표인 159명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숫자네요. 그런데 언론인 리무양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희생자가 1,5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소개했죠. 네, 그 분석은 단순히 통계만 본 게 아닙니다. 화재 당시의 여러 가지 악조건들, 예를 들어 모든 건물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는 점. 경보기가 안 울렸다고요? 네, 그리고 외벽에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자재로 덮여 있었다는 점, 또 소방 당국의 초기 대응이 매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을 감안하면 희생자 수가 1,500명을 넘는다는 게 결코 비현실적인 추정이 아니라는 거죠.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숫자의 오류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 자체를 다시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뭔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겹쳐서 벌어진 인재일 가능성이 짙어지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엄청난 숫자 차이가 바로 이 사건이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였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생존자들의 입과 내부 고발 문건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인 리무양의 소식통이 이 화재가 비정상적이라고 본 5가지 특징이 있었죠.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 아까 말한 것처럼 홍콩 최고 등급인 5급 대화재였다는 점. 네, 둘째, 7개동의 고층 건물이 거의 동시에 불길에 휩싸였다는 점. 셋째, 창문이 가연성 발포제로 막혀 있었다는 점. 넷째, 건물 전체를 감싼 비계, 즉 임시 가설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건물의 화재 경보기가 먹통이었다는 점. 이건 뭐 탈출하지 말라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감옥 같은데요. 실제로 한 생존자의 증언이 그 표현을 뒷받침합니다. 그곳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리 씨의 증언은 정말 처참합니다. 불이 난 걸 뒤늦게 깨닫고 뛰쳐나갔는데 가장 가까운 비상구가 아주 오랫동안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비상구가요? 네, 다른 비상구로 달려갔지만 이미 화염과 연기에 휩싸여 갈 수 없는 상태였고요. 그가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그곳은 탈출구가 아니라 죽음의 덫이었다. 죽음의 덫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매일 지나다니던 비상구가 잠겨 있다는 걸 화염 속에서 깨닫는 그 절망감이 어땠을까요? 이건 단순히 문 하나를 잠가놓은 관리인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잠긴 문 하나가 바로 홍콩 건물 관리 시스템 전체에 퍼져 있는 부패와 무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리 모양에게 제보된 한 내부 문건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건물 관리 회사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자격증도 없는 직원을 고용하고 경력을 위조해서 서류를 꾸미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럼 감독기관은 대체 뭘 한 겁니까? 감독기관인 PMSA, 즉 무력관리업 감독국은 이런 허위 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임시 면허를 남발했습니다. 아, 더 기가 막힌 건 일부 건설사 관계자들이 아파트 관리 입찰 비리를 저지를 목적으로 일부러 건물 관리 면허를 따서 업계에 침투하는 사례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시스템 전체가 썩었네요, 그냥. 네. 시스템 전체가 부패의 고리로 얽혀버린 거죠. 결국 실력 있고 양심적인 인력은 다 떠나고 무능과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런 비극의 토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상황이 이 정도인데 화재 이후에 홍콩 당국이 보인 태도는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긴커녕 오히려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갔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많은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국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막는 데 급급했습니다. 목소리를 막아요? 선동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71세의 시사평론가 왕알란을 체포했고 화재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지키던 자원봉사자들에게 공간을 철거하라고 압박했죠.
심지어 추모객들이 남긴 메시지를 감시하고 사진을 찍는 정체불명의 인물들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언론에 대한 압박도 있었다면서요? 네, AFP 통신 같은 국제 언론사 대표들을 불러서 재난을 이용해 홍콩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보도 지침을 내린 거나 다름없죠. 이런 일련의 대응 방식들을 보면서 탕징위안과 웨이위 같은 분석가들은 이게 중국 본토에서 재난이 터졌을 때 나타나는 대응 패턴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다고 지적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지안정 패턴입니다. 유지안정. 유지안정은 문자 그대로 체제 안정을 유지한다는 뜻인데 이건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사회적 동요를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그들만의 독특한 통치 방식입니다. 진실 규명이나 인명 존중보다 체제의 안위가 항상 먼저인 거죠.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수없이 많았습니다. 2008년 원추원 대지진 때 공식 사망자는 약 7만 명이었지만 민간단체들은 부실공사로 무너진 학교 건물에서만 수만 명이 희생되었다며 실제 사망자가 3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30만 명이요? 네. 비교적 최근인 2021년 정자우 대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국은 도시 전체 사망자가 398명이라고 발표했지만 물에 잠긴 터널 한 곳에서만 수천 명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다 보니 중공체제 하에서 재난 희생자 수는 더 이상 인명의 숫자가 아니라 정치적 안정을 위해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통계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불신이 쌓이다 보니 정말 씁쓸하고 충격적인 셈법까지 등장했더군요. 네, 한 분석가가 제시한 일종의 경험칙인데요. 중국에서 대규모 재난이 터졌을 때 공식 발표된 사망자 수에 0을 2개 더하고 소규모 재난에는 0을 하나 더하면 실제 희생자 수와 비슷해진다는 주장입니다. 0을 더한다고요? 차라리 이런 흉흉하고 끔찍한 경험칙이 더 설득력 있다고 사람들이 느낄 만큼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뼛속까지 깊어졌다는 겁니다. 진실이 통제될 때 사람들은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를 믿게 되는 법이죠. 그 논리대로라면 이번 화재 사망자 159명 뒤에 0을 하나 붙인 1,590명이 실제 희생자 수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아까 전문가들이 여러 근거를 통해 추산했던 1,500명이라는 숫자와 기묘하게 일치하는군요. 소름 돋는 지점이죠. 그만큼 공식 발표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홍콩 대화재 희생자 수를 둘러싼 의혹을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한쪽에는 정부의 공식 발표, 사망 159명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인구 통계, 재택률, 역사적 화재 데이터, 그리고 수많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희생자가 최대 1,500명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강력한 반론이 존재합니다. 이 극단적인 두 주장 사이에서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 모든 의혹과 논란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게 뭔가요? 2021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아파트가 붕괴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당시 당국은 희생자와 실종자 전원의 이름과 신원이 담긴 명단을 매일 업데이트하며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아, 명단을 공개하는 거군요. 숫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의혹을 잠재울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명료한 해결책이네요. 숫자는 조작할 수 있어도 이름과 그 사람의 인생은 쉽게 조작할 수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홍콩 당국은 왜 이렇게 간단하고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숫자에 대한 논쟁을 넘어 정보가 철저히 통제되는 시스템 안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진실에 과연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최종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희생자 수는 대체 몇 명인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 시민의 생명보다 체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시스템 속에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과연 진실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비극은 화재 그 자체가 아니라 진실을 알 수조차 없게 만드는 시스템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